안녕하세요. 타입스크립트로 비트코인 클론하기 시리즈 14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보안의 핵심인 공개키와 개인키 암호화의 기초를 배워보겠습니다. 지갑을 만들고 거래에 서명하는 과정을 타입스크립트로 직접 구현해볼 예정이니 잘 따라와 주세요. 오늘 다룰 내용은 8가지입니다. 첫째, 공개키 암호화의 기본 개념. 둘째, SEC-256K1 타원 곡선에 대한 이해. 셋째, 개인키 생성 방법. 넷째, 공개키 도출 과정. 다섯째, 지갑 주소 생성. 여섯째, 디지털 서명 생성. 일곱째, 서명 검증.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시 함수의 역할입니다. 순서대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블록체인에서 거래를 안전하게 하려면 암호화가 필수입니다. 공개키 암호화는 2개의 키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는 나만 알고 있는 개인키입니다. 이건 마치 은행 비밀번호와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공개키입니다. 이건 계좌번호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개인키로 서명하고 공개키로 그 서명을 검증하는 구조입니다. 개인키는 절대 남에게 알려주면 안 됩니다. 암호화에는 크게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대칭키 암호화는 암호화할 때와 복호화할 때 같은 키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비대칭키 암호화는 서로 다른 2개의 키를 사용합니다. 비트코인은 이 비대칭키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 덕분에 키를 공유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거래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개인키로 서명하면 다른 사람들은 내 공개키로 그 서명이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죠. 비트코인은 SEC-256K1이라는 특별한 타원 곡선을 사용합니다. 타원 곡선은 수학에서 사용하는 곡선의 한 종류입니다. 이 곡선 위에 점들을 더하는 연산으로 암호화를 수행하는데 이 연산의 특징은 한 방향으로는 아주 빠르게 계산할 수 있지만 역방향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수학적 난제가 바로 비트코인 보안의 근간을 이룹니다. 그럼 개인키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사실 개인키는 매우 큰 난수입니다. 정확히 256비트, 즉 32바이트 크기의 무작위 숫자입니다. 256비트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의 256제곱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상상이 되시나요?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 수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같은 개인키가 만들어질 확률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지금 개인키 생성 코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드 JS의 크립토 모듈에서 랜덤 바이츠 함수를 사용합니다. 32바이트, 즉 256비트의 난수를 생성한 뒤 이를 16진수 문자열로 변환합니다. 변환된 결과가 64자리의 긴 문자열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개인키입니다. 코드는 매우 간단하지만 64자리가 비트코인 보안의 시작점입니다. 공개키는 개인키로부터 수학적으로 도출됩니다. 타원 곡선 곱셈 연산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이 연산의 핵심은 한 방향으로만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개인키가 있으면 공개키를 구하는 건 아주 빠르고 쉽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공개키만 가지고 개인키를 역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슈퍼컴퓨터를 수십억 년 돌려도 풀 수 없을 정도로요. 공개키 도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노드 JS의 크립토 모듈을 사용하여 SEC-256K1 타원 곡선을 지정합니다. 개인키를 JWK 형식으로 입력하고 공개키를 PM 형식으로 내보냅니다. create public key 함수가 내부적으로 타원 곡선 연산을 수행하여 공개키를 계산합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공개키를 그대로 지갑 주소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길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해시 함수를 이용해 공개키를 짧은 주소로 압축합니다. 비트코인에서는 SHA-256과 RIPMD-160이라는 2가지 해시 함수를 연속으로 적용합니다. 먼저 공개키를 SHA-256으로 해시하고 그 결과를 다시 RIPMD-160으로 해시하여 최종적으로 20바이트 길이의 주소를 만듭니다.
지갑 주소 생성 코드를 보겠습니다.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로 공개키를 SHA-256으로 해시합니다. 두 번째로 그 결과를 RIPMD-160으로 다시 해시합니다. 세 번째로 결과값을 16진수 문자열로 변환하고 앞에 2를 붙입니다. 이렇게 하면 34자리 정도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가 완성됩니다. 긴 공개키가 짧은 주소로 깔끔하게 압축되죠. 디지털 서명은 내가 진짜 나임을 증명하는 수단입니다. 거래 데이터와 개인 키를 함께 입력하면 고유한 서명값이 만들어집니다. 이 서명은 거래 내용마다 다르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개인 키가 없으면 이 서명을 위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마치 실제 문서에 서명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안전하고 위조가 불가능합니다. 서명 생성 코드를 보겠습니다. 크립토 모듈의 createSign 함수를 사용합니다. SHA-256 알고리즘을 지정하고 거래 데이터를 업데이트한 뒤 서명을 생성합니다. 개인 키가 PM 형식으로 필요하며 결과는 16진수 문자열로 출력됩니다. 이 서명값은 거래 데이터와 개인 키의 조합에 의해 유일하게 결정되므로 다른 값으로는 절대 같은 서명을 만들 수 없습니다. 서명 검증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건 공개키, 거래 데이터, 그리고 서명값 3가지뿐입니다. 검증 결과가 참이면 2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서명을 한 사람이 공개키의 소유자가 맞다. 둘째, 거래 데이터가 서명 이후에 변경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개인 키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비대칭 키 암호화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서명 검증 코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createVerify 함수를 사용하여 서명을 검증합니다. 거래 데이터를 입력하고 공개키와 서명값을 함께 전달합니다. 결과가 true면 서명이 유효한 것이고 false면 위조되었거나 데이터가 변경된 것입니다. 개인 키 없이도 이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이 비대칭 키 암호화의 핵심입니다. 해시 함수는 암호화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시 함수는 어떤 길이의 입력이든 고정된 길이의 출력으로 변환합니다. 비트코인에서는 주로 SHA-256을 사용합니다. 해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단방향성입니다. 출력값에서 원본 데이터를 역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력이 한 글자만 바뀌어도 완전히 다른 출력이 나옵니다. 이 특성 덕분에 데이터가 변경되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해시 함수 예제 코드를 보겠습니다. createHash 함수의 SHA-256 알고리즘을 지정하고 문자열을 해싱합니다. 헬로와 헬로는 한 글자만 다르지만 해시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바로 해시 함수의 강력한 특성입니다. 원본을 알면 해시는 쉽게 구할 수 있지만 해시만으로는 원본을 추측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전체 흐름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난수로 개인 키를 생성합니다. 이게 보안의 시작점이죠. 둘째, 개인 키로부터 타원 곡선 연산으로 공개 키를 도출합니다. 셋째, 공개 키를 해시 함수로 압축하여 지갑 주소를 만듭니다. 넷째, 거래를 할 때 개인 키로 서명합니다. 다섯째, 네트워크의 다른 노드들이 공개 키로 서명을 검증합니다. 이 5단계가 비트코인 거래의 핵심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를 활용한 실제 거래 구조와 UTXO 모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공개키와 개인키 암호화의 기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 거래 구조와 UTXO 모델에 대해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